그날 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15분 가스레인지 타이머가 깜빡이던 시간입니다. 제가 잠들기까지 남은 시간이기도 했고요. 만약 그 냄새를 맡지 못했다면, 만약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전쟁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미소 뒤에 숨은 계산기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한 편의 스릴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73세이고 부산 영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40년을 용접공으로 일했었습니다. 제 손등에는 작은 화상 자국들이 점점이 박혀 있고 마음 한편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항동 골목의 작은 2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스며드는 가스 냄새처럼 보이지 않던 진실이 코끝에 와닿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래 묵힌 쇠처럼 생채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자국들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김새는 언제나 냄새로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3시경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세라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조카 세라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세라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 명절에나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던 아이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꿀이 발려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도 내려가도 될까요? 회사에서 받은 굴비 세트가 있어서요. 큰아버지가 생선 좋아하시잖아요. 세라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세라가 제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난 몇 년간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더 이상했던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큰아버지. 제가 가면서 주민센터도 같이 들러요. 요즘 어르신들 돌봄 지원 정책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주민센터냐고 물으니 그냥 궁금해서요. 큰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혹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 싶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다 하고 30초도 안 되어 끊을 아이가 오늘은 10분이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염치 없는 말이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작은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같은 동네 통장인 상춘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동네 공지사항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요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보호자 지정하고 재산 위임하는 어르신들 사기 사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갑자기 친해지면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경우 말이에요. 상춘의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마치 용접할 때 스파크가 피부에 튀는 것처럼 따끔했습니다. 그제야 세라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도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간호조무사 박여정이 민원 창구에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등록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게 뭔지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여정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 요즘 그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혹시 가족분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면서 서류 작성하자고 하시나요? 어떻게 아셨냐고 놀라자 여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치매나 거동 불편하다는 핑계로 가족이 보호자 등록을 하고 어르신 모르게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정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도장 절대 쉽게 찍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는 미리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고요. 그 말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세라는 착하다고 생각했던 마음 한편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를 나온 후 곧바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인감도장을 금고에 보관하시겠다고요? 라고 묻는 은행 직원에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인감도장을 은행 금고에 맡기고 핸드폰에 녹음 앱도 설치했습니다. 40년간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위험한 순간에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세라가 정말 저를 위해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용접을 할 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 있는 철판을 만날 때 말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라와 남편 민도경이 손에 음식을 가득 들고 서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굴비 가져왔어요. 그리고 도경 오빠도 인사드리려고 함께 왔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 세라를 보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라의 남편 도경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너무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해본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음식을 차리는데 굴비, 해초 무침, 막걸리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큰아버지, 식사 전에 잠깐 보여드릴 서류가 있어요. 라고 세라가 말하며 도경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돌봄비 지원 받으시려면 보호자 등록이 필수래요.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서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스 냄새였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히 났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환풍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주방 쪽을 보니 가스레인지 타이머가 15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장은 나중에 찍으셔도 돼요. 오늘은 내용만 확인해 주세요. 라고 세라가 말했지만 저는 모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40년간 용접 일을 하면서 가스 사고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운데 창문 열어두시면 이라고 도경이 조금 당황하며 말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공기 좀 바꿔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니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와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한번 서명하면 제 모든 재산이 세라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도경이 재촉했습니다. 내용은 다 좋은 거니까 편하게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급할 것 없지 않나요? 천천히 읽어보고 라고 답했습니다. 세라가 조금 초조해하며 큰아버지,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해서요. 지원금 접수 마감이라서.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제 안전이 아니라 제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도경이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손 좀 씻고 오시겠어요? 이제 서명하시죠? 저는 그러지요. 라고 답하며 화장실로 향하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복도에 몰래 숨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세라와 도경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창문 열렸잖아. 원래 계획대로 안 되겠어. 라는 도경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세라의 대답, 오늘은 서류 확인까지만 하고 인감은 주민센터에서 받자. 아저씨 눈치가 빨라. 마지막으로 도경이 그럼 타이머는 내일로 맞추고 가자. 라고 말하는 것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들의 시간표가 들렸습니다. 타이머, 가스, 창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상춘에게 메시지를 보내둔 상태였고, 보건소 여정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세라야, 나한테 왜 주민센터를 같이 가야 한다고 했지? 세라가 당황하며 그냥 요즘 절차가 복잡해서요. 라고 답하자 저는 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병원 확인서도 없이, 내가 치매라는 진단서도 없이. 도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소화? 그럼 내 재산을 남에게 넘기는 것도 간소화됐다는 말인가? 그리고 가스레인지 타이머는 왜 켜두었나? 라이터는 또 왜 바닥에 굴러다니고?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통장 상춘과 간호조무사 여정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으세요? 긴급 메시지 받고 왔는데. 라는 상춘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여정도 주변을 둘러보며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침 좋은 때 오셨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상춘과 여정이 들어오자 세라와 도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춘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 통장입니다. 최근 동의 없이 보호자 위임 진행하려다 문제되는 사례가 많아서 왔습니다. 오늘 상황 영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도경이 당황하며 뭘 기록한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여정은 환기창을 열며 창문이 왜 다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스밸브는 누가 건드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세라가 목소리를 떨며 추워서 닫아둔 거예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대화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녹음기에서 앞서 들은 도경과 세라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창문 열렸잖아. 원래 계획대로 안 되겠어. 타이머는 내일로 맞추고 가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경은 말을 잃었습니다. 상춘이 한숨을 쉬며 이것 참, 이게 가족이 할 일입니까? 라고 말했고 여정이 서류를 살펴보며 이 서류들 청년후견인 지정이랑 재산관리 위임장이네요. 이거 한번 서명하면 어르신 재산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세라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푸시 알림이 떴습니다. 이제 인감만 받으면 끝. 내일 오전 주민센터.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세라가 무너지며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라고 말했고 도경도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제야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말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상황 정리를 위해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상춘과 여정이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성년우견인제도 악용 시도로 분류됩니다. 상춘이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가족 간에. 여정도 동의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이런 상담이 한 달에 서너 건씩 들어와요.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처리는 빨랐습니다.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세라 씨와 도경 씨는 보호자 위임 강요 미수와 주거 안전 위협 관련으로 경고 처분받으시고 재발 시 형사 절차 진행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도윤 씨에게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세라가 눈물을 흘리며 큰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세라야. 돈이 급하면 다른 방법이 있었잖니? 왜 하필 이런 식으로?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당하다니. 공무원이 조언했습니다. 도윤 씨는 앞으로 이런 일을 대비해서 사전 이사 결정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나 재산 처분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명시해 두는 서류예요. 이렇게 해 두시면 나중에 누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은 때로 느렸습니다. 그러나 미리 적어두는 한 장의 서류가 내일의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의사를 명확하게 서류에 적었습니다. 누가 저를 돌볼 것인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모두 말입니다.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갑자기 웬일이냐고 놀라자 지안이 답했습니다. 세라 일 소식 들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지안은 제 외동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며 바쁜 생활을 보내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속마음은 늘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온 지안이 주변을 둘러보며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다. 익숙해졌어. 라고 답하자 지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호자 등록하겠어요. 깜짝 놀라 너도? 라고 물으니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필요한 건 돌봄이지. 빼앗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에 따라서요. 지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라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병원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아버지는 하시고 싶은 것들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안이 주민센터에서 정식으로 보호자 등록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따님이 보호자로 등록되시면 앞으로 아버님 관련 중요한 일들은 따님과 상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안이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같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안에게는 저를 보호하려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상춘, 여정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춘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그 일 이후로 동네에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정도 동의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방 교육 시작했어요. 제 경험이 동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윤 씨가 미리 대비를 잘 해두셔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라는 여정의 말에 답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일 할 때 배운 거죠. 사고는 미리 막는 게 최고라고. 경로당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윤 씨, 그래서 어떻게 알아챘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냄새였어요. 가스 냄새. 그리고 평소와 다른 행동들.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춘이 말했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여정도 저도 매월 한 번씩 와서 상담해 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의 위기가 많은 사람들의 안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한 달 후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멀리서 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진 얼굴을 보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앉아라. 라고 말하자 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말해봐. 세라의 이야기를 들으니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도경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썼어요. 3억이 넘는 빚이 있었어요. 매일 독촉 전화가 와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그때 도경 오빠가 큰아버지 얘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돌봄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경 오빠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세라가 말했습니다. 가스 말이냐? 라고 물으니 세라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날 밤에 알았어요. 도경 오빠가 뭘 하려고 했는지. 세라도 사실 도경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호자 서류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너도 피해자였구나. 라고 말하자 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서류 얘기를 꺼낸 건 저예요.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도경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이혼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세라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니 모르겠어요. 일단 빚부터 갚아야죠.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세라야, 돈은 못 도와주겠다. 하지만 다른 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세라가 놀라며 제 이름을 부르자 조건을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세라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2달 후 지안이 아이들과 함께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라고 지안이 물으니 좋다.
마음이 편해졌어. 라고 답했습니다. 지안의 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맞다. 진짜 도움은 뭘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같이 있어주는 거요? 라고 답하자 똑똑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답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세라는 어떻게 됐어요? 이혼하고 혼자 산다더라. 빚 갚으려고 일을 2가지나 한다고 하더군. 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와주실 생각이세요? 라는 지안의 질문에 돈은 못 주겠다. 하지만 마음은 돕고 싶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분노와 가족에 대한 정, 그 사이 어디선가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가족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라야,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연락해라.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움으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았습니다. 3개월 후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상춘이 신문을 읽다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윤 씨, 이거 보세요. 성년후견제도 악용 사례 급증이래요. 신문을 보니 저희 동네 사건도 나와 있었습니다. 73세 A씨, 미리 대비로 사기 시도 적발. 괜히 신문에까지. 라고 쑥스러워하고 있는데 여정이 경로당에 들어왔습니다. 도윤 어르신,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지 물으니 도윤 씨 사례 덕분에 보건소에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윤 어르신한테 강의 좀 부탁드리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강의라니? 라고 놀라자 여정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경험담만큼 생생한 교육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윤 씨,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소. 그래,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자세히 말해줘.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야 할 신호들, 대처 방법, 미리 준비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냄새였어요. 가스 냄새. 그리고 평소와 다른 행동들.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상춘이 맞아요. 저 같은 통장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었습니다. 6개월 후 도경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민도경은 처삼촌인 피해자에게 가스 누출을 이용한 사고를 가장하여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실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반박했지만 검사는 하지만 녹음된 대화 내용을 보면 명백한 고의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날의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지금 창문 열렸잖아.
원래 계획대로 안 되겠어. 타이머는 내일로 맞추고 가자.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한도윤 씨,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가스 냄새가 났고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타이머는 15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라이터가 굴러다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서웠습니다. 40년 용접일 하면서 가스 사고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제 증언은 명확했고 다른 증거들과 일치했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민도경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3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도경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은 늦었지만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가족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세라를 마주쳤습니다. 큰아버지, 죄송해요. 라는 세라에게 너는 피해자이기도 했다. 앞으로 잘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라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미움으로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1년 후 지안의 집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부산식 어묵탕을 끓이고 있고 식탁에는 미역 무침과 따뜻한 누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밥 드세요. 라는 지안의 말에 향이 좋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지안의 남편이 아버지, 복잡한 서류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지안도 아버지는 편하게 드시고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보호자는 밥을 데워주는 사람이더구나. 가스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물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지안의 아이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알아요? 뭘 배웠는데?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래요. 맞다. 진짜 지킨다는 건 뭘까? 같이 밥 먹어주는 거요. 아이들의 순수한 답변이 진리였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복잡한 서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상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세라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일했어요. 안부 인사드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했다. 건강하게 살아라. 용서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증오는 놓아주었습니다. 현재 영도구 보건소 교육실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정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의심해 보세요. 한 어르신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통장님이나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정이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가족이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깐 침묵 후 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미워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선을 긋되 미움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한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도장을 꺼낼 때마다 내 편이 누구인지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보호자는 종이 위의 이름이 아니라 내 곁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빼앗으려 하지 않고 지키려 했습니다. 가스 냄새 대신 따뜻한 밤 냄새로 집을 채우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보호자였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 말입니다. 상춘 통장님, 여정 간호사님, 그리고 제 딸 지안이까지 이웃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이웃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혈연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시던데 맞는 말입니다. 혈연보다 진심이 더 소중했습니다. 세라를 미워하지 않기로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미움은 결국 제 마음만 병들게 했으니까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네 통장님, 보건소 직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을 지켜주는 진짜 가족들 말입니다. 가끔 세라에게서 안부 문자가 옵니다.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지만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도 73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일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인지 가짜 가족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가짜 가족은 서류부터 내밉니다. 오늘도 지안이네 집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또 언제 와요? 라고 묻더군요. 다음 주에 또 올게. 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가스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제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더 따뜻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